오늘 콘크리트 마켓 관객과에 대해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진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영화 만드신 감독님 그리고 이재인 배우님, 오늘 특별 소재손님 엄태하 감독님 함께 하실 텐데요. 홍기영 감독님과 이재인 배우님, 엄태하 감독님 입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세 분 다 입장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아주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뒤쪽 스크린은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되니까는 영화 보신 소감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감독님, 배우님 답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개봉을 했죠. 오늘 개봉일인데 개봉일을 맞은 콘크리트 마켓의 두 주인공 홍기영 감독님과 이재인 배우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콘크리트 마켓 연출한 홍기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유토피아라고 했어요, 감독님. 콘크리트 마켓이라고 했나요? 입속에서 계속 마켓과 유토피아가 함께 맴돌고 있어가지고 네, 이재인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마켓에서 제1호 역할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네, 사실 제목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엄태하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태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이재인 배우님 인기가 많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재인 배우님도 홍기영 감독님 인기가 많지만 아마 이 자리에 오랜만에 또 엄태하 감독님 얼굴 보러 오신 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엄태하를 응원한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독님 또 지금 차기작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감독님 작품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응원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인 배우님과 기영 감독님께 개봉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극장 스크린 통해서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신가요? 네, 첫날도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이제 진짜 관객분들이랑 좋아하는 감독님이랑 배우랑 영화관 자체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저희가 뭐 어떻게 되든 영화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 작품으로 하게 돼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재인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도 GV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개봉해서 GV로 관객분들 만나 뵙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됐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엄태하 감독님도 콘크리트 마켓 보시면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어떤 관객보다도 더 크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또 함께하고 계신 두 분, 홍기영 감독님의 연출과 또 이재인 배우님의 연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야기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영화 보는 동안 내내 그 공간들의 곳곳에 이제 추억들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10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극한 상황이 되면 10대 뭔가 세뇌된 10대들이 되게 가장 빨리 무서워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룰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뭐 단지 비관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르적으로 또 재밌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어쨌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가 그래도 희망이 이런 식으로 희망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요. 재인 배우님 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영화에서? 네. 저는 예전에 재인 배우님을 그 어른도감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현장에.
그때 초딩이었다고. 그때 6학년이라고 그랬죠. 6학년이실 때 한번 보고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더 좋은 배우가 되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른도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겨울에 보기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우리 이재인 배우님과 또 엄태구 배우님 출연하시는 어른도감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무너진 세상에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서바이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엄태하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타겟을 잘 좁혀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날 때까지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적인 경험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경 감독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구체화해 가셨는지 그 과정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태초에 이제 회사와 작가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기획과 개발을 한 거를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고,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의 유전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방금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재난 다루는 데서 예를 들면 그 헐리우드 영화가 하는 뭘 해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인데 규모의 어떤 것들이나 이제 엄태관님 작품처럼 아예 또 한국 정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게 이렇게 새롭게 또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면은 저희는 그럼 주목받지 못하는 10대 분들 얘기 그들한테 이제 포커싱을 해주는 게 재난물에서 존재한다면 그래도 그것만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도전 욕구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약간 범죄물의 플롯을 그냥 오로지 그냥 재난이 아니라 넣어본다면, 그리고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이제 10대 친구가 그 룰을 좀 바꾸고 하는 것들이 된다면 다 그 벌어지는 내용은 아는 내용일지라도 그 주체가 달라서 좀 다른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보신 관객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홍경 감독님이 10년 전에 타이레놀이라는 아주 걸출한 단편을 만드신 바가 있어요. 변요한 배우를 또 세상에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한데 긴 러닝타임은 아닌데 굉장히 쫀쫀한 스릴러물이거든요. 그런 감독님의 개성이 이 콘크리트 마켓 안에도 충분히 녹아들어서 디스토피아물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재미도 있고 그 범죄 스릴러가 주는 그런 심리적 재미까지도 같이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엄태하 감독님이 또 이재임 배우님의 어떤 순간 등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팬분들 그리고 또 관객분들 딱 히로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홍경 배우님의 대사처럼 그걸 바꾸는 그런 모드 체인저라고 하는 배우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재임 배우님은 모든 작품에서 등장하는 순간 그렇게 공기를 싹 바꾸는 매력이 있으신 분이고 어린도감도 그랬지만 사바가 너무너무 그런 지점에서 강렬했고 올해 또 하이파이브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재임 배우님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작품이었는데 기쁘게도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또 한 편을 만날 수 있게 돼서 팬분들 너무 신나는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하이파이브 때도 너무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마음은 좀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로는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쉽지 않은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읽으셨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히로라는 참 마음이 많이 가는 캐릭터,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캐릭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콘크리트 마켓 같은 경우에는 히로가 이 모든 작전을 다 세우고 사실 모든 게 다 나의 계획이었지롱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극을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정만식 배우님도 계시고 홍경 배우님도 계시고 또 감독님도 계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춥고 이제 어두컴컴한 그 아파트에서 진짜 아파트가 정말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또 나름의 재밌는 순간들도 많았고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영화로 또 나오게 되니까 또 영화 팬으로서는 또 기쁜 것도 있고 이제 히로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제 나이 때 뭔가 거의 해볼 기회가 없는 캐릭터였어요. 제가 이제 18살에 18살 캐릭터를 맡는 거고
또 이제 어린 여자 역할에서 사실은 거의 볼 수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18살 캐릭터라고 해도 조금 성인 배우분들하고도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어렸던 저한테 이렇게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재인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인 배우님 말씀에 이어서 홍기영 감독님께 캐스팅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저 배너에 아주 크게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홍기영 배우님과 이재인 배우님. 네, 이 작업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는 작품 수가 좀 적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으로 두 배우님을 한 작품 안에 캐스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캐스팅은 원래 막 작품마다 다르지만 막 돌기도 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글이 나오고 처음 그때 캐스팅 회의를 했을 때 PD님이랑 동시에 각자 라켓소년단을 본 거예요, 집에서. 근데 저는 이제 말하려고 갔는데 PD님이 먼저 얘기를 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재인 배우지만 재인 배우 가지고 있는 이제 연기력은 기본이고 보이스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누가 봐도 완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재인 배우가 딱 오프닝에 나온 얼굴 소녀 자체인데 이런 친구가 여기 들어와야 거기도 딴 사람도 아니고 정만식 배우 앞에서 그랬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부분, 새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어떤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그 배우의 매칭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했으면 했는데 바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이제 태진 캐릭터도 이제 그 DP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검색을 하다가 너무 이미지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 태진의 복합적인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이제 보자마자 이것도 PD님한테 물어봤더니 PD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서 한 번에 캐스팅이 됐는데 목을 달았습니다. 참 복받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태하 감독님도 여러 가지 지금 콘크리트 마켓 속의 장면들이 인상에 남아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 딱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감독님께 좀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자막을 많이 쓰잖아요. 그 되게 신선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그 자막을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나오시는 재인 배우님도 그렇고 홍경, 유수민, 빈 그리고 정만식 선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두가 전체를 보면서 영화 전체를 보면서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젊은 배우들이 특히나 막 이렇게 작은 역할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그 순간에 어떤 연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배우가 정말 자기 역할에서 이 영화에서 튀지 않고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배우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이 그런 조율을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지금도 너무 좋은 배우지만 더 큰 배우들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 연출에 있어서 감독님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배우들의 옳은 말을 잘 듣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나 아닌 거일 때만 이제 조금씩 이제 기업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고. 엄태하 감독님이 알려준 건데 무조건 제일 좋은 배우 캐스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배우들이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배우들이 나이 노나를 막론하고 다 전체를 보고 그냥 다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정신없는 촬영 현장의 상황에서도 다 밸런스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정말 많은 소감과 질문들을 자막 여쭤봤어요. 네네, 자막 얘기도 해주시고.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물리적으로 눈에 스트레스가 갔었을 건데 사실 그거 자체를 좀 의도한 거고요. 일단 우선 처음 만든 건 저 대지진 때 그 무리한 CG
대신해서 아이디어를 짜다가 오히려 충격 효과로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결과만 보여주자 하면서 자막이 처음에 나왔고, 영화 편집 과정 중에서 이게 스타일이 나쁘지 않으니 오히려 이제 작품에 어떤 큰 변화가, 비주얼 컨셉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환경적인 게 있어서 중간중간 챕터 때 좀 환기시켜주고, 쉽게 말해서 스타카토로 좀 이렇게 꼬집어주듯이 좀 효과를 같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음악도 일부러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르게 하면서 작업을 해서 조금씩 잠 깨우듯이 이렇게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스타카토라는 표현이 이 작품이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이제 전달을 좀 드릴 텐데, 아파트는 주인의 것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엄태 감독님 너무 잘생겼어요. 엄태 감독님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개봉 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손 흔들고 하트하고 이런 거. 이렇게 안 보고 흔드세요, 그러면. 네.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공평하신 분이네요. 아파트는 주인의 것님께서 홍기영 감독님도 잘생겼어요. 너무 듬직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네, 감독님은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걸로 손을 흔들어 주셨고, A13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히로는 단 한순간도 철민이와 손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의 대답은 제인 배우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히로 안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히로가 태진이를 선택한 건 태진이가 조정하기 쉬워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철민이 같은 사람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동족 혐오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한, 순수하지 못한 면이 내가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 같고, 반대로 태진이는 뭔가 아파트 주인 안 되려고 하고 얘를 조정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수한 면을 가진 친구잖아요. 반대로 그 태진이의 순수한 면을 히로가 믿고 있어서 더 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떤 L3 아이디 쓰신 분께서 10대 여성이 힘있게 끌고 나가는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히로라는 캐릭터는 한국 영화에서 되게 드문 단독자의 어떤 성정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얘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관객 입장에서는 히로를 좀 믿게 되거든요. 히로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거를 또 제인 배우님의 얼굴을 통해서 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그 홍경 배우님이 연기하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들이 이 영화를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인 배우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최정윤 배우님 그리고 홍경 배우님이랑 가장 많이 또 붙는 신들이 있는데, 두 분과 연기 호흡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일 제가 히로로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있는 게 세정세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정과의 관계랑 세희와의 관계도 되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히로가 맨 처음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건 세정이고, 그런 세정이가 지키고 싶었던 동생인 세희를 결국에는 히로가 지키게 되면서 이 모든 영화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각 달라야 되는데 그 최정은 배우님이 1인 2역을 하셨으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배우님이 저는 영화를 보고 온 사람이 1인 2역이었던 거야? 다른 사람이지 않았어? 라고 하실 정도로 세정이랑 세희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게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제일 친하게 이 현장에서도 제일 친하게 지내고 해서 진짜 세정이랑 히로처럼 잘 지냈던 것 같고, 또 이제 홍경 배우님은 이번 작품 통해서 처음 작업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들어오시자마자 태진이가 진짜 태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연기를 하실 때 엄청 집중하시고 몰입하시는 모습이 되게 나는
추워가지고 아 이거 추워가지고 이거 추위 참는 것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막 잠바도 안 입으시고 몰입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연기에 진심으로 대하시는 배우분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감독님께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영화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화면이 기존 사각형의 프레임이 아닌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의 프레임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햄 통조림의 뚜껑에서 모티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감독님만의 의도가 혹시 있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세트장에서 보고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룩을 저희가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가성비 좋게 어떻게 할까 비주얼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부터 미래인 몇 년 뒤에 상황인데 오히려 무너진 세계는 다 이제 아날로그가 되었으니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있고 또 파괴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떤 리사이클링 되거나 업사이클링 되어 있는 그 미술로 이제 가자고 하면서 보여지는 촬영 컨셉들에도 보면 이제 필름 그레인이나 이런 빈티지한 룩으로 거의 다 맞추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지금 좀 많아졌는데 저 빈티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저거를 이제까지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느낌을 주자라고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방금 그 정확하게 봐주신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 통조림 그 프레임이랑 똑같지? 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저절로 이제 그거 오프닝 애니메이션에도 그걸로 이제 프레임을 맞췄던 거고요. 뭐가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세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얻어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무너지기 전에 세상은 필름 그레인 같은 것도 없고 유일하게 다 클린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시 한번 나중에 보면 그 기분이 좀 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더 본다면 또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감독님 말씀드리면서 해봤고요. 지금 관객분들이 쓰시는 아이디가 행성 이름 같아가지고 봤더니 이게 자리 번호로 하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C17, 뭐 B14 이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요. 뭔가 영화랑 비슷하게 관객들도 같이 가시나 이랬는데 이 질문은 과연 제인 배우님이 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인 배우님 연기하시면서 와 이건 내가 봐도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영화 완성되고 보고 나서 그래도 고생했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장면이 좀 가장 그때 히로를 칭찬해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어서 제 영화도 항상 한 번쯤은 와 방금 찢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스스로도 와 이거는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남겨야겠다. 남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혼자서 그러는 장면들이 항상 있는데 이 콘크리트 머켓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고문 씬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약간 사실 쉽게 해볼 수 없는 장면인데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필살기 얼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하이 앵글에서 옆각으로 찍었을 때 얼굴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 때 감독님이 이제 히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타이트로 딱 잡아주시는데 그 필살기 얼굴로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내내 필살기 얼굴이 많이 나와요. 감독님이 제가 그 얼굴을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또 그게 이제 어떤 히로의 어떤 부분과 되게 파칭하는 필살기 쓰기 전에 표정이랑 잘 맞는다는 걸로 이제 잘 찍어주셨어서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필살기 구도 나올 때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순간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딱 등장할 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어떤 잘 모르는 행성에 누군가 발을 디딘 느낌 같은 게 들거든요. 좀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외계의 어디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등장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 혹시 촬영할 때나 아니면 이런 빈티지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프리 프로덕션 기간도 되게 길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스태프들과 준비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대한 아까도 말했던 대로 모든 거는 다 사용했던 것들, 왜냐면 이제 내용 자체도 주워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다 사실 나중에 보면 아는데 집마다 다 컨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태진이네 쪽에도 좀 더 활발한 그것들이 있어서 좀 의도적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막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막 그런 거가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분들, 히로도 얘기했지만 얼굴 그 처음 등장할 때 밖에서 몇 년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 타고 주근깨도 있고 입술도 터져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내서 배우한테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제인 배우도 너무 흔쾌히 좋아했고 그게 너무 잘 담긴 것 같아서 그 클로즈업을 자주 쓰게 됐고요. 특히 저도 아까 얘기할 때 속으로 본 장면을 저도 좋아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제인 배우가 얘기해가지고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모로 이심전심인 감독과 배우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엄태 감독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사실 콘크리트 마켓도 미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 고민들의 결과들이 아주 잘 나온 작품인데, 몇 년 전에 정말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미술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 극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준비해서 가장 고생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이제 영광을 안고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돼갖고 저희는 이게 지금 이 영화에서는 콘크리트 마켓에서 입김이 많이 나잖아요. 엄청 추운 게 느껴지는데 그냥 방 안에 있어도 입김이 나니까, 실제로 저런 환경이 되면은 방 안에 있어도 보일러가 안 되니까 좀 매우 추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식도 다 식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찍을 때는 한여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한여름에 찍고 나중에 입김을 CG로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근데 그게 CG가 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다 넣을 수가 없고 이게 다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만 CG로 입김을 넣고 뭐 이렇게 입 호흡에 따라서 막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여기 나오는 자연스러운 입김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언젠가 시상식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그 패딩 입고서 그 한여름에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또 이제 OTT나 뭐 IPTV 통해서 콘크리트 유토피 한 번 더 보실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감독님 하신 말씀 듣고서 어떤 데 동그라미 쳤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제인 배우님한테 하나 네, 질문해 주세요. 그 캐릭터가 정말 이성적인 그 차가운 캐릭터잖아요. 쌉티 같은 캐릭터인데 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진 전사는 정말 감성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캐릭터인데, 저는 그 두 개가 되게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히로가 이 영화 내 모든 작전을 짜고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히로의 소행이었고, 어떨 때는 잔혹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되게 이성적인 캐릭터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로가 되게 차갑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엄청 부글부글 뭔가 안에서 항상 뭐가 끓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면이 뭔가 눈물도 많고 은근히 드러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제일 히로의 전사에서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게 짧게 나오지만 세정과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정이나 세희와 관련된 일에서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약간 척하는 어린애처럼 보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척? 뭔가 사실은 다 나의 계획이었던 척? 근데 사실 대책 없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물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그 친구의 좀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18살인데 천하무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고 그걸 잘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태웅 감독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네. 약간 그 히로가 해적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해적단에 있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게 그 공기를 무드를 바꿔주는 움직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엄태웅 감독님 이렇게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은 공개적으로 관객분들 계신 자리에서 홍기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있을까요? 영화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사무실 같이 쓰는 사이여갖고 평소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한 거는 물어봤는데 아까 그 이제 자막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거라서 물어봤고 이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리즈로 나오는데 조만간 이걸 영화 버전으로 편집하면서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중점으로 편집하실 때 뭘 중점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뭔가 당연히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좀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7부작 정도고 원래 지금 내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전체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있는데 시리즈로도 영화를 준비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그럼 히로의 메인 작전과 서사 중심으로 일단 가자. 근데 거기에 결부돼서 있는 사실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동희 배우가 했던 캐릭터들, 8층 분들 얘기 등등등이 조금씩 더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메인 플롯을 좀 더 보좌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최대한 의문점 들더라도 최대한 빼도 되는 선까지 이제 줄이면서 최대한 이제 히로가 들어와서 그냥 이제 계속 사건이 이어지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9층까지 가는 요 초목적으로만 일단 최대한 하자. 그래야 2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이 편집하면서 항상 신기한 게 배우분들이 연기가 다 진짜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네? 이게 돼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 속도감이 있어서 막 쭉 가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입이 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배우들이 그래도 모든 부분 제대로 해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옆에 있는 관객분들과 함께 어떤 체험을 하는 재미가 분명히 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리즈의 재미가 또 따로 있으니까는 그 둘 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대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특히 제이 배우님 팬들은 더 많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 시리즈가 또 내년에 아마 공개가 될 텐데 내년일까요, 감독님? 조만간인가요? 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공개된 세상을 맞닥뜨린 청소년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소년 만화들이 생각나는데요. 혹시 감독님 참고하신 소년 만화 레퍼런스들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딱 하나의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니고 방금 보셨던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되든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소녀가 주인공인데 어떤 이상한 세상에 던져진 어떤 그 사람들의 그것들이 주인공인데 영화 장르에서 그게 없다는 거가 느껴졌기 때문에 일부러 더 포커싱을 했고 잘 보신 대로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서부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외지인이 와서 그걸 파괴하고 변화하는 그런 플롯이 보통 어른이거나 포기할 대로 포기한 어떤 탐정 역할의 어떤 세상을 달관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그런 멘탈을 가진 게 18살 소녀일 수 있겠다. 세상이 무너졌으면 그걸 어차피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괜찮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캐릭터에 이입해서 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 얘기이기도 해요. 아마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은 시리즈를 보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콘크리트 마켓의 또 가장 재미있는 점은 거래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가 끊기는 순간은 생존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는 거래가 멈춰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절박한 동시에 슬픈 순간들이라는 생각들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영화가 그만큼의 감정을 막 넣을 줄 만큼의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배우님이 실제로 그런 생활 속에서 있으면서 슬펐던 순간은 없으세요?
저가 슬펐던 그러니까 히로로서 아, 추워서 슬펐던 거 말고. 일단 제가 최근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거 나이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엄청 다르겠다라고 느낀 영화였었어요. 저한테는 그 영화가 어떤 어른 세대, 윗세대의 어떤 싸움에 휘말려서 혼란을 겪어야 되는 청년 세대의 이야기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이미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서 그 태어난 아이가 휩쓸려서 그 속에서 막 혼란을 겪고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길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 나이대여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근데 뭔가 그런 점이 있어서 콘크리트 마켓도 재난이라는 완전히 비일상적인 사건에서 그 속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것. 예를 들어서 히로는 어른인 척 강한 척을 하고 뭔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걸 선택했다면 태진이는 뭔가 상대를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생존해 나가려고 했고 그런 점들이 뭔가 지금 이제 갓 성인이 되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성인이 돼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식을 택할 것이고 그게 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서 조금 큰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우리 영화 이런 주제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맞나요? 네, 말을 너무 잘해요. 네, 세대를 물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게 감독님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슬퍼할 틈도 없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제이 배우님 네 앞에서 이게 이런 질문도 아까 잠깐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끝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이 얘기가. 왜 저 친구들이 저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또 한 번에 더 끔찍한 재난에 그 환경적인 재난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서로를 계속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상황을 만난 게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생활이니까는 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라는 걸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영화가 다 끝나니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었었는데 만약에 콘크리트 마켓 상황 속에 처했다면 나는 제이맨이 연기하신 히로를 제외하고 엄태화 감독이 포함해서 어떤 인물과 가장 가까운 행동을 했을 것 같은지 궁금해하셨거든요. 홍기영 감독님 누구랑 가장 닮은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미화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성격이 태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엄태화 감독님을 많이 따르거든요. 믿고 배신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이 이런 얘기가 제가 라고 했는데 이건 농담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편집을 4년 만에 하는데 제가 요리에 취미가 생겨서 요리를 집에서 하면서 편집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 캐릭터가 뭐 어울리지도 않는 와인을 먹으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대사가 나오는 거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상용은 아니지만 박상용 나이가 됐고 저는 이제 태진을 추구한다라고 정리해볼게요. 네, 우리 제인 배우님은 어떠세요? 제가 히로가 아니라면 근데 저는 일단 구심점이 되고 싶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주인이 된다면 좀 잘 관리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래서 박상용 회장님의 자리를 리더 그쵸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딱 하고 이제 규칙 쭉 만들어주고 좀 잘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히로의 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물게 세상에 리더와 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제이 배우님이 약간 그런 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태화 감독님은 누구랑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언제쯤에 죽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마트에서 죽으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자는 거나 화장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갖고 여기 막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춥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것 같아요. 죽음을 택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냥 뭐 병 같은 거에 걸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냥 금방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네요. 갑자기. 네. 딱히 저기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도 싶지 않다. 않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감독님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만드실 때도 내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간다면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을 실제로도 받았고 그쵸. 그때도 죽었을 거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재난이 벌어졌을 때 바로 죽었을 거라고 했고 여기는 좀 지났으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기에 살면 어떻게 될까. 그때 못 살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제인 배우님과 엄태감님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의 선택을 하는 두 인물을 인간의 유형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단독자가 되어서 구심점이 되고 싶은 제인 배우님과 어떻게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엄태감 감독님이 같이 계시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상용의 삶이 정글이었다면 히로의 삶은 지옥이었다고 비유했는데 세상이 무너지기 전 히로의 이야기도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아까 전사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셨는데 감독님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이 뭐 이렇게 젠체하면서 말하는 게 뭐 의사 같은 배운 애들은 지금 필요가 없고 자기는 그래도 막 밑바닥부터 생활하고 저쩌고 그래봤자 저는 이제 박상용 그 기성 어른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히로는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꼭지 살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날 때부터 생존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져도 더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맥락적으로. 그래서 자꾸 쉽게 말해서 불행 배틀을 한 건데 더 이제 센 불행 배틀을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오래 살아남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대사와 설정을 쓴 겁니다. 이 질문은 제인 배우님께 주셨는데요. 제인 배우님께서 덕질하기 좋은 영화라고 하셨는데 덕질 포인트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근데 일단 세계관이 강한 영화 너무 오타쿠인 거 들킬 것 같아서 말을 못해. 이미 다 들킨 것 같죠? 그쵸? 세계관이 강한 이제 작품의 경우에는 막 이런 상황을 대입해봐도 재밌고 저런 상황을 대입해봐도 재밌고 한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캐릭터들이 각자 매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들도 재밌는 게 많고 특히 저는 태진이랑 히로랑 러브라인은 아니지만 진짜 재밌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협력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근데 히로는 미묘하게 태진이를 믿고 태진이는 히로가 해주면 뭐 어떻게든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뭔가 작품들을 볼 때 남자 여자 이제 인물들이 이런 관계인 거는 되게 낯선 것 같아서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둘의 눈빛이 일반적으로 보던 어떤 것과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클리셰에서 볼 수 없었던 역할들을 두 분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유기견 입양한 주인 같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홍경 배우가 막 이렇게 경계하고 으르렁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 순한 강아지가 된 그 눈빛을 이렇게 완전히 갈아 끼워서 연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우리 엄태감님 드신 김에 관객분께서 추가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아까 그 죽음을 죽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겠냐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영화에서는 왜 웃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뭔가 부부라던가 가족 관계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박서준 배우가 했던 민성 영이 어떻게 보면 비슷했을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뭔가 상황에 휩쓸렸을 것 같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막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비극을 위해 달려가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그래도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게 참 단테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감독님. 네. 관객분께서 주토피아2가 지금 큰 사랑 받고 있는데 우리 홍경 배우님이랑 이재민 배우도 닉과 주디 같다라는 얘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두 명의 캐릭터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정말 예민하게 연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두 배우님이. 그리고 각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얼굴도 되게 섬세하게 돌리더라고요. 둘이 마주칠 때 그냥 확확 돌아가는 그런 액션 영화들에서 배우들이 몸을 거칠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진짜 조심스럽게 몸을 쓴다는 게 느껴져서 그것도 이런 장르에서 못 봤던 움직임이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히로는 원래 콘크리트 마켓에 나가려고 했는데 떠났으면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라고 궁금해하셨거든요. 이거는 감독님과 제인 배우님한테 두 분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히로는 저기 뭐 행색이나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꼭 지금처럼 마켓으로 이루어진 곳 말고도 다양한 어떤 사양터로 하면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저기도 있고 뭐 어떤 물이 잘 나오는 곳도 알고 있고 계속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진짜 서북이나 사무라이 그게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늑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 다른 거 얻으러 가려고 나가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만약에 히로고 세정이가 거기 없었다면 저도 돌아다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그게 히로의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엔딩에서도 태진이한테 그걸 맡기고 사실 또 마켓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엔딩에서 학교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사실 만들어도 되는데 태진이한테 그걸 일임하고 뭐 어디로 떠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약간 퀘스트를 이제 깨면서 나아가는 인물 같기도 하고, 감독님 잠깐 서부극 언급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히로가 나가다가 매드맥스의 인물들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그들과도 한 팀이 돼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객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를 인용을 꽤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대사들이 너무 좋았고 삼국지를 감독이 실제로 좋아하시는지 인용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세대도 그렇고 해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삼국지 게임 같은 거 많이 했고 저희 나이대 남자들이 자라면서 많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철민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그래도 아무 센 척하고 어른의 룰을 따르는 저 친구가 나이 같은 모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또래 남자애가 자기만 아는 딱 하나 가지고 뭐 아는 척하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삼국지만 한 게 없었고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뭐 간우아니 하는 이제 농담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좀 톤을 차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애가 사실 삼국지 더 달달달 외우는 애한테 당했어요. 한 번 본 애가 3번 본 사람한테 당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 선택을 그 설정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제인 배우님.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삼국지 캐릭터를 비유한다면 히로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히로는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주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렇다면 그 엄태나 감독님은 어떤 캐릭터에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죽었을 거라서 저 황건적 중에 한 명. 지금 그분이 그 감독님의 죽음 얘기 때문에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기승전 죽음이라고 하시고서는 언베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언베코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완전 단역으로 나가서 죽죠? 네, 그것도 제일 모자란 분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우리 엄태나 감독님 빨리 차기작 찍어서 같이 다음번에 관객과에 대한 자리에서 만나서 그때 복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시길 저희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제인 배우 혹시라도 앞으로 액션 영화를 본격적으로 또 찍으신다면 어떤 장르로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올해만에도 하이파이브와 콘크리트 마켓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액션을 너무 재밌게 시원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관객분들 기대가 또 커지셨을 것 같아요. 혹시 배우님이 꿈꾸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총기 액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실탄 사격도 잘하고 사격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거 쓰는 거 한번 있으세요? 아니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존윅을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존윅 같은 그냥 막 타당 하면 갑자기 없어져 있고 이런 거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배우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감독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새롭습니다. 네. 혹시 엄태 감독님 차기작 계획도 궁금한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살짝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차기작은 액션은 아니고요. 장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미스터리도 있고 호러도 있고 뭐 그런 장르고 아파트가 또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는 그 중에 어떤 한 인물 한 두세 명을 따라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앞둔 어떤 아파트를 둘러싼 욕망과 그 욕망으로 비롯된 어떤 비극과 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뭔가 호러적인 현상 이런 걸 다루는 내용입니다. 총기를 쓰는 여성 캐릭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엄태 감독님과 이재현 배우님의 만남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희가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객분들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소감들도 남겨주셔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개봉일 GB에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콘크리트 마켓에 대한 수많은 또 질문들은 제 생각에는 또 앞으로 곧 보게 될 시리즈가 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품으신 디테일한 궁금증들은 여러분들 곧 공개되는 시리즈를 통해서 또 디테일들 챙겨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장에서 상영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면서 히로의 매력 그리고 작품 속 공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꼭 감독님 통조림을 화폐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많은 반복되는 질문인데 당연히 이제 저런 세상이 됐을 때 실제 뭐 어쩌나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유통기한이 확실하고 용량이 확실하고 개수로도 이제 정량이 어떤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딱 정해진 그거기 때문에 기존 세상에서 물건 중에 이제 된다면은 통조림 많은 게 없지 않나. 그리고 먹는 거니까 당연히. 그리고 스팸에는 탄단지가 나름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좀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정말 수많은 종류의 통조림이 있잖아요. 스팸이 탄단지의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유통기한의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통조림 하는 순간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가 저기 스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런천미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스팸 메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팸 메일 지금 봐가지고 노트북에서 런천미트인데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 속에 나오는 런천미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누가 통조림 뭐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런천미트라고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여서 찍은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방상볼 연기들도 엄태하 감독님 말씀해 준 것처럼 기억에 남고 단편 작업 이후에 언제 홍기영 감독님 장편은 언제쯤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관객분들 어떤 관객분도 감독님 단편 때도 약을 쓰셨는데 장편에도 약을 쓰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반가움을 또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어떤 그런 완성된 결과물이 여러분들께도 만족감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개봉일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소문이 필요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 끝내주는 액션 배우를 얻었다라고 소문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살아계신 우리 원태하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관객분들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날 옆에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또 얘기 나눠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영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원태하 감독님 신작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현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GV 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해본 GV 중에서 제일 재밌는 GV였는데 너무 홍경 감독님이랑 또 엄태화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오늘 개봉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또 봐도 재밌는 영화니까 영화관에서 꼭 재밌게 봐주시고 나중에 시리즈로 나오면 또 진짜 안 나온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 시리즈에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궁금한데 하는 것들은 아마 시리즈에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재밌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늦은 시간인데 멀리까지 저희 집 기준으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다들 감사하고요. 영화관에서 다 같이 본다는 거가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영화든 다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영화 하면 어느 나이 때 누구랑 같이 봤고가 전 집에서 그냥 볼 때랑 극장에서 볼 때는 뭐 거의 인지되는 게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좋게 보셨든 안 좋게 보셨든 어떤 식으로든 여기 와주신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아마 내년에 엄청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도 홍기영 감독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GV 하면서 저희 집 기준으로 멀리까지 와줬다는 사람을 처음 봐서 감독님 또 다른 자리에서 관객분들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12월이 되자마자 엄청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콘크리트 마켓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좋은 12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